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두 세계의 만남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최첨단 생성형 AI와 수천 년 된 영적 신앙의 교차점인데요. 솔직히 기술과 신앙, 얼핏 보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아주 기가 막힌 혁신적인 실험이 하나 진행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아주 따뜻하고 유기적인 커뮤니티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과정을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이 막막한 현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 무조건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주 깊이 빠져드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전체적인 여정, 가볍게 먼저 짚고 넘어가죠. 총 6단계인데요. 첫째, 교회의 새로운 AI 플랫폼. 둘째, AI 시대와 직업 소멸. 셋째, 깨어짐과 메시업 신앙. 넷째,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 연결. 다섯째, 다니엘서와 지식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나는 창조자로 거듭나기입니다. 워낙 통찰력이 깊은 내용이라서요. 서두르지 않고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교회가 어떻게 AI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독특한 디지털 나무 이미지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묘한 매력이 있죠? 나뭇잎 부분은 보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픽셀화된 디지털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를 받쳐주는 뿌리와 기둥은 어떤가요? 아주 환하고 따뜻한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죠. 이게 바로 이번 뉴질랜드 AI 실험에 맺은 열매를 기가 막히게 상징해주는 모습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그 극도로 차가운 디지털 기술을 지역사회를 품어안는 따뜻하고 영적인 커뮤니티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엄청난 시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일 좀 편하게 하려고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흔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 그 자체를 비옥한 토양으로 삼아서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뉴질랜드의 이 독특한 실험을 촉발시켰을까요? 바로 AI 시대의 직업 소멸이라는 우리 시대의 핵심 위기입니다. 직업 소멸. 여러분, 이 네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솔직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항상 기계랑 밥그릇 싸움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생성형 AI가 몰고 온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거나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생각하는 일, 즉 창작하고 판단하고 지식을 다루는 노동까지 AI가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를 지탱해온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뿌리 뽑힐 수도 있는 거대한 혁명기라는 뜻이죠. 당장 내일의 생계가 위협받는 건 물론이고 사회 속에서 내가 대체 쓸모있는 인간인가 하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무겁고도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뉴질랜드의 실험은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서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위기를 어떻게 영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했는지 그 신학적인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진 네트워크망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죠. 원본 자료의 핵심을 정말 기발하게 표현한 이미지인데요. 원래는 차갑고 규칙적이었을 그리드망이 지금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깨어진 틈새를 황금빛 에너지가 메우면서 마치 새로운 별자리처럼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전통예술 중에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킨츠기라는 게 있는데 딱 그걸 떠올리게 하죠. 분석 자료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을 마지막 시대, 그리고 깨어짐이라는 단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AI의 무서운 발전 속도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 직업 구조,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마저 사정없이 박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사 안에서 깨어짐이 절대 파국이나 절망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서진 파편들 사이로 황금빛 은혜가 스며들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빛나는 연대, 즉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엄청나게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산조각난 깨어짐의 시대를 돌파할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뭐냐? 바로 메시업 신앙입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메시업 아시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곡을 믹스해서 완전히 트렌디하고 새로운 히트곡을 뽑아내는 기법이잖아요. 영성과 삶의 태도에도 바로 이 메시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이 내 밥그릇을 뺏어갈까봐 악마화하고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에요. 최첨단 AI 기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인간 내면의 깊은 영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섞어버리자는 겁니다. 차디찬 알고리즘에 따뜻한 인간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 쓰레기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혁명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철학적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현실에선 어떻게 작동할까요? 네 번째 섹션, 이 메시업 신앙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거창한 비전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진짜 현실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온 구체적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올빌더와 스마트 큐빅인데요. 보통 영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냥 모여서 위로하고 좋은 말 나누는데 그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이 플랫폼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생성형 AI 기술을 진짜로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술에 뒤처진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동네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최신 기술을 배우는 아주 역동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슬로건을 보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더 나은 교육, 함께 연결하기. 사실 이 짧은 문장 안에 뉴질랜드 실험이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무슨 코딩 천재들을 양성해서 싹 다 실리콘밸리에 취업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AI 교육을 제공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외롭게 고립된 개인들을 다시 서로 연결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력한 접착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최첨단 IT 기기라고 하면 사람들을 각자 모니터 앞이나 스마트폰에 가두고 단절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라는 그 차가운 기술이 동네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공동체를 끈끈하게 엮어주는 아주 따뜻한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깊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이 최첨단 기술 실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고대 닷, 바로 다니엘서의 텍스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 들으시면서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무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폭발적인 생성형 AI 시대를 마치 눈앞에서 보고 쓴 것처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있는 해적 광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 패킷들이 그야말로 빨리 왕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은 매일같이 인류의 지식을 전례 없는 진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미친 듯이 팽창하는 이 양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본 텍스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전체를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분석 자료는 이 지점에 아주 강렬하게 주목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엄청난 지식의 봉인들이 한꺼번에 해제되는 이 낯선 시점을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깨어짐의 현상, 즉 마지막 시대와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른바 기술의 특이점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 엄청난 충격을 그냥 어쩌다 일어난 기술적 이벤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신의 영역을 넘보는 듯한 이 급진적인 변화를 거대하고 장엄한 영적 타임라인 한가운데서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듣다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요. 정말 다행인 건 바로 앞구절인 다니엘 12장 3절에 엄청난 희망의 약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무리 AI가 지식을 쏟아내고 세상의 기준이 다 깨어지는 혼란이 와도 그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약속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내 주변 이웃들을 옳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될 것이라는 아주 웅장하고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자, 이제 대장정의 마울입니다. 여섯 번째 섹션. 이 모든 철학적, 기술적 여정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확인해 보시죠.
직업 소멸의 희생자에서 별처럼 빛나는 창조자로 거듭나기. 네, 여러분.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치밀하게 분석해온 심층 해설의 가장 감정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미친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다가 휩쓸려가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당당히 올라타서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건가요? AI가 내 밥그릇을 뺏어갈 거라는 공포에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업 신앙으로 멘탈을 단단히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AI라는 이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내 손에 꽉 쥐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나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빛나는 창조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영적, 기술적 실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진화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밀도 높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세포를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AI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일터에서 이 메시업 신앙을 과연 어떻게 써먹어 보시겠습니까? 그저 기술의 파도에 허우적대는 대신 나 스스로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창조자가 되려면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에 직접 올라타서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얼리노콜랜드.com에 꼭 접속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엄청난 창조성을 확 깨워내는 진짜 기폭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